예, 안녕하세요. 아유, 간만에 제가 녹화 방송 하나 올리겠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좀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매매 방법에 매매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요번에 대패가 한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중의 시간도 갖고 저도 나름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부분을 한번 어, 시간도 갖고 또 되돌려 보면서 좀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면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녹화 방송을 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 뭐 쉽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중에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소액이지만 지금부터 배워서 크게 한번 굴려보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이 방법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음봉에서. 그리고 주봉의 모든 매수의 원칙은 이제 주봉을 기본 기준을 주봉위로 보고 일봉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인데요. 일단 수익이 나면, 적당히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하면서 또 떨어지면 또 잡고, 그러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선정을 일단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 어느 정도 잘 되면 뭐 손실은 거의 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얼마든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잘하면 대박도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요즘 이제 요런 매매를 한번 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휴마시스를 한번, 과거 차트를 가지고 한번, 뭐 과거 차트니까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차트든 현재 차트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차트에서 거의 다 적용이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례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얼마나 어떤 모든 차트에서 다 적용이 가능해요. 단 이제 조건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봉상 볼린저 밴드 100하고 300을 모두 돌파한 종목이어야 돼요. 100하고 300이 그럼 어떤 거냐? 차트상으로 요 녹색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에 1.5, 기준값은 1.5 잡으시면 되고, 요 흐린 빨간색이 300에 1.5거든요. 요 300에 1.5.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상승률이 100일 최고 최저가가 7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 대비 고점까지 딱 봐도 지금 270% 정도 되잖아요. 70%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일단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 121선, 202일선, 402평을 2평보다 모두 위에 있고, 122평이 202평보다 위에 있고, 122평이 402평보다 위에 있는 정배열 추세야 돼요. 지금 얘를 보시면은 이제 요 시커먼 선이 120이고, 요선이 굵은 요선이 이제 201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게 401선이죠. 이게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배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증거금 100%나 뭐 손실기업이나 부실기업 이런 거는 다 제외를 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올라간 이유가 어떤 호재로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 기대감이라는 건 뭐예요? 그 후에
아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까 호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호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대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우선 선정하시면 되고, 어떤 대형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제 잡았어. 근데 대형 호재가 딱 발생하면서 주가가 막 점상위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바로 파셔야 되는 거예요. 점상 가다가 점상이 어느 순간 깨지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떨어진다고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서 아직 그런 기대감이 어떤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그런 종목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최소한 11일평보다 밑에 있고 3일 신저가의 음봉을 보이는 거, 3일 동안 신저가인 음봉일 때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3일 신저가라는 의미가 뭐냐, 봉 3개 중에서 최저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화살표가 여기 보면 빨간 화살표는 빨간 화살표 있죠. 흐린 빨간. 요거는 이제 10일 신저가고, 요 주황색 있죠. 요게 이제 3일 신저가예요. 그러니까 3일 신저가, 음봉인데 3일 신저가일 때. 그리고 뭐 음봉이 너무 조그만 음봉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큰 음봉인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준을 마이너스 7% 이상 떨어진 음봉이면 안 하고, 그거보다 적게 떨어진 종목, 적게 떨어진 음봉일 경우에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음봉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11일평 밑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왕이면 이제 100일평 위에 있는 종목 이 중에서 선정을 하셔야 되고, 요 주황색이 이제 100일선이에요. 120일선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되고, 손절 기준은 120일을 기본 손절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첫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떨어지는 와중에 사기 때문에 한 3번에 걸쳐서 산다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 자금이 한 2% 정도만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3번까지 산다 그러면 한 종목에 6%까지 사실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1차 매수는 2%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2%에서 3번에 걸쳐서 최대 6%까지 매수를 하되, 뭐 어떤 종목은 한 번 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2번 사고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종목은 3번 산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럼 평균 한 종목에 4% 잡는 4% 정도 매수한다 그러면 총 최대 한 20종목을 사서 백심리를 해서 한 80%까지 매수를 하되, 그 이상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종목, 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는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은 최소 20-30%는 현금을 확보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주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다고 사실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첫 매수는 2%로 하고, 그 다음에는 첫 매수 후에 7% 주가 상승률에 따라 틀리는데, 이제 7%에서 한 15% 사이에서 첫 매수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2차 매수하고, 또 2차 매수하고 나서 2차 매수 가격 기준이라서 7%에서 한 15% 빠졌을 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3차까지만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떡하느냐. 예를 들어서 120평이 깨지면 이제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120평이 깼을 때. 근데 제가 차트를, 웬만한 차트 다 분석을 해보면, 3번 매수하고 나서 빠져나오고 그냥 항상 줘요. 내가 욕심내서 못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본전 이상에서 8개는 항상 준다는 걸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일단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뉴스를 항상 이제 매일매일 제가 그 돈 버는 공부 방법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좀 올렸던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날 매일 상승한 종목들을 특징 특징 상한가 종목이 있어요. 특징 상한가 종목. 매일매일 이거는 나오거든요. 인포스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기에서 인포스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일 종목에 왜 올라갔는지 사유를 해당 종목을 찾아가지고 메모로 붙이기를 해놔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메모에 붙겠죠. 왜? 상한가 계속 발생을 했으니까 상한가 발생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지금 한 게 없는데 그럼 과거 걸 어떻게 찾냐? 그러면 여기다가 특징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특징이라고 검색해가지고 과거 이날이 언제예요? 3월 11일이죠. 3월 11일날로 가셔가지고 왜 올라갔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죠. 뭐 그렇죠? 대충 봐도 뭐 특징이라서 뭐 진단 키트 뭐 사용 승인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올라갔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뭐 적극 검토를 해라. 이게 언제야? 2020년 3월이네. 2020년. 한참 전이네. (3월 11일) 3월 11일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개발 및 진단키트 개발 및 식약청 수출 허가 신청 소식의 상한가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 되면 또 이제 실적인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눌릴 때 이제 잡으면 좋다. 이런 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단기 추세가 하락, 중장기 추세가 주봉상 보면 하락하던 추세가 어느 순간 3월 26일 3월 30일 이때네 이때. 그쵸? 이때 단기 폭이 거의 100%가 올라간 거예요. 이때만 이때죠. 이제 이때가 이제 사실 이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이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라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종목을 올라갈 때 쫓아가서 잡으면 이게 수익 내기 쉽지가 않아요. 거의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초창기에 잡아야 되는데 초창기에 잡아도 워낙 높게 잡아버리면 장중에 흔들림에 이게 버틸 수가 없어. 쉽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그냥 눌릴 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폭이 클 때 빼고 이럴 때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12%까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제외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하락이 완만해졌을 때 이때는 빠지긴 빠졌어도 3일 신저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아니고 이런 날도 안 돼요. 그렇죠? 이날은 이제 가능성은 있죠. 3일 신저가니까. 그렇죠? 근데 전날 저가보다 좀 들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좀 적당히 눌렸을 때 가능하면 이제 전저점 밑으로 이제 빠졌을 때 잡는 게 좋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언제 잡느냐? 뭐 이럴 때 잡을 거예요. 21평 근처에서 한 번 잡고 그 다음날 또 빠졌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잡을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7% 이상 빠졌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7% 이상 빠졌죠. 저는 8% 빠졌네요. 그러면 이런 때는 이제 안 잡고 요런 날 잡겠네요. 요런 날. 요런 날 이제 한번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7% 올랐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7% 올라갔으면 일단 팔아요. 왜? 단기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요. 일단 팔어.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또 다음날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리고 3일 신저가란 말이에요. 종가상. 그럼, 이런 데서 한번 이제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제 조건에는 안 맞겠네요. 7%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 심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한번 잡고, 요때 한번 이제 저 같으면 팔고, 예를 들어 얘가 7%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잡고, 이렇게 또 이틀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아요. 그것도 음봉이야. 음봉이 다시 나왔죠. 그럼 또 잡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나오고, 그리고 또 빠지죠. 근데 여기는 이제 11일평 밑에까지 안 빠졌죠. 그러면은 다음날 이제 한 번 더 빠지면 잡아야면 되는 거고, 이날 못 잡았어. 이날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놔둬요. 그럼 언제 잡냐? 이럴 때 다시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얘도 이제 조금 이제 저랑은 좀 안 맞는 건데, 너무 많이 빠졌네. 그쵸?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10%, 12%니까 안 잡는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언제 잡을 기회가 있냐면, 이런 때나 이런 때나 이런 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급락했을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락할 때는 안 잡고 이렇게 눌릴 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냐? 이 주식이 빠지는 주식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냥 쭉 흘러내려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아직 이때 샀던 세력이 샀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이 아직 안 빠져나간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점에서 계속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딱 이어가지고 한 50%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 마지노선은 요 정도, 여기 한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최고 올라갔을 때보다 한 4분의 1 정도 빠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50%에서 한 4분의 1까지 빠질 때, 요 가격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음봉일 때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이 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했을 때 얘가 최고점이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50% 이상 빠질 때. 그렇다고 50% 이상 안 빠지는데, 안 빠진다고 안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빠지고, 많이 빠지고, 전 신저점이 찍고 있다. 그러면 잡아주는 거예요. 이럴 때, 저 같으면 이럴 때도 잡아요. 뭐 이럴 때도 한번 잡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이런 데서 또, 다시, 눌릴 때 다시 잡아도 되고. 얘는 잡아도 되겠네. 아, 이 윗꼬리가 너무 기네. 그쵸? 여기서는 한번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거를 먹을 걸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버틴다. 이거는 쉽진 않아요.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고, 떨어질 때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11일평에서 한 120일평까지 잡으면은 한번 크게, 문 좋으면 크게 나와요. 특히, 계속, 하락, 어떤 추세 자체가, 하락이나 횡보하는 국면에서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단기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눌릴 때,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2차 상승 나오고, 또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주봉상 보면 하락을 다지고 나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요. 보시면은, 그쵸? 그러다 이제 2차 상승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120일편에서 지지받을 확률보다는 그 다음에 200일선이나 아니면 400일선에서 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차 상승일 때가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그때는 120평 근처도 안 많아, 보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도 또 한번 여기서 1차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그럼 이때 왜 올라갔나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얘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셔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러면서 한번 이제 크게 먹을 구간이 나와요. 그 먹을 구간에서 이제 한번 대박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요 구간도 해당이 되는데, 요 구간부터 볼까요, 한번?
요 구간의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 여기서는 주가가 횡보했었죠.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0% 상승했네요. 그럼 얘도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일단 고점과 저점을 딱 이어가지고 한 50% 밑으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최대 마지노선은 4분의 1 가격까지 곧 4분의 1 가격이면 여기네요. 여기까지만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살 수 있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샀어. 그래서 올라가요.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팔아요. 왜? 항상 종목은 쌓인 게 종목이야. 이따가 이제 조금씩 알려드리겠지만 쌓인 게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상승 초입 국면에서는 또 올라가면 팔아요.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나와요.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예요. 삶의 신저가일 때. 이때도 신저가지만 이때는 11일평 밑이잖아요. 위잖아요. 그러면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샀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가격 부분까지 다시 떨어졌을 때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질 때 한번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일평 깨질 때 한번 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1평 깨질 때 한번 사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샀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행보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못 파. 이때 이익 실현을 못해서 괜찮아요. 기다려요. 거기다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지면 또 사. 적당히 1차 매수하고 이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오면 한 번 더 사주고 거기다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또 반등을 주잖아요. 이때 팔아요. 팔어. 그래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다시 사요. 1차 매수. 앞에서 21일평 깨졌을 때 한번 사고 30일평 깨졌을 때 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뭔가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엑셀런트 흐름이 한 번 또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한 번 또 팔아주시고 떨어지면 또 다시 잡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한번 얘도 11일평 밑이면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이때부터 살 수 있겠네요. 여기는 11일평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한번 잡았어요. 근데 가다가 한 번 더 빠져. 이 접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잖아요. 저 이때 깼죠. 그렇죠? 근데 이때하고 이때하고 가격 하락률이 뭐 한 2, 3%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빼요. 그럼 이럴 때 한 번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단이 1차 매수를 여기서 한번 하고 2차 매수를 여기서 한번 했어요. 그럼 평단이 얼추 보면 한 이 정도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매도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번 팔아요. 왜 파냐? 이게 저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저점이 깨지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항상 투바닥을 그리고 올라가지 바로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점이 깨졌을 때 2차 매수 했으면 반등할 때 일단 팔고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잡는 거예요. 떨어질 때 이때는 좀 애매하고 뭐 이럴 때 다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512평을 기준으로 해서 512평보다 너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보다는 512평 언저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하고 얘는 512선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진 거잖아요. 기왕이면 512편하고 이격도가 크지 않은 상태, 시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러다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팔아요. 그리고 눌리잖아요. 이렇게 눌리면 한 번 더 잡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매매 기법인데 어찌 됐든 간에 강한 양봉 다음에 처음으로 눌려.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그럼 때는 한 번 더 잡아줘. 그럼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22평만 안 깨지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대신 그럼 언제는 그럼 좀 길게 들고 가느냐. 투바닥을 치고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럴 때는 한번 좀 길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바닥 한번 다지고 여기서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 한번 났죠. 그럼 이럴 때 한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그러면 이 바닥을 다지면 이 앞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한번 앞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차 상승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2차 상승이잖아요. 2차 상승하고 이제 눌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1일평 밑에서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봤을 때 512평
너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오일이평 근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격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추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오일이평 근처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떨어지고 다음날 한 번 더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뭐 단기 가능하고요. 11평 밑으로 깨졌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음봉이 크지 않은 음봉일 때 이런 구간에서 딱 잡으시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잡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투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 그때는 좀 길게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라면은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한다면 이런 때, 그리고 한 번 더 잡는다면 뭐 이런 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칙 빠지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잡는다면 뭐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요거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음봉인데 뭔가 추세를 살려놓는 양봉 다음에 나오는 음봉이거든요. 요 봉 하나로 추세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음봉,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잡으시면 그러니까 항상 분할로 하시죠.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거고요. 일단 그러면 조건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격은 저 같은 경우는 1200원, 그리고 평균 거래량은 7일 평균 거래량 20만 주, 최소로 잡은 거예요. 20만 주는 돼야 돼. 평균 7일. 그리고 70봉 이내에 최소 12% 이상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12% 이상 한 번이라도 상승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70봉 이내에 6% 이상 최소 2번 이상 시가 대비 종가가 6% 이상 2번 이상 상승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0일 50봉 이내에 시가 대비 7% 이상 한 번이라도 상승한 적이 있는 종목이 걸려라. 그리고 또 100일 봉간 100일간 최고 최저폭이 한 70% 이상이야 된다. 요것도 조건에 넣었고요. 그리고 요게 잘못됐구나. 일봉상 이제 31일평 31일평보다 31일평이 이제 91일평보다 위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걸리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0일선, 220일선, 그리고 400일선이 주가보다 이제 15일 이상은 계속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정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120평보다 위에 있고 101일평보다 202평이 보다는 101일평이 더 위에 있어야 되고 402평보다 101평이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정배열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럼 이거 초보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주가 계속 검색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제 다 알아요. 해보시면 되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외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실시간 검색을 누르시면은 보통 100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건이 넘어가서 100건이 초과됐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0건이 넘어갈 때는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종목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 검색 결과 22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223개 종목이 200이 1000, 우리가 보통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다 합치면은 2000 종목이 넘어가요. 2000 종목이 넘어가는 종목 중에서 200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개 중에서 음봉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토탈해서 그냥 다 모든 종목이 내가 봐야 될 종목들을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실제 그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그건 이제 또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조건에 합당하는 종목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웅진 같은 거는 제가 증백이로 했는데, 이제 증백은 웬만하면 제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증백 일단 제외를 할게요. 뭐 이런 것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위험해. 제가 봤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증백 빼면 178개로 줄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종목들 중에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차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차트가 있고 얘도 이제 시작하는 차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내가 매수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사면 좋겠어요? 이제 정배열로 여기서까지는 횡보하다가 여기서 정배열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1일편 깨졌을 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 담으신다 그러면 이때부터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이렇게 3번 담으시면 되겠죠. 그럼 평단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뭐 8개는 항상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데서 또 살 수 있죠. 그럼 또 이거 또 먹을 수 있죠. 이러면 종목을 여기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이거를 사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았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기서는 애매해요. 왜? 정배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정배열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 같은 경우 뭐 이때는 좀 애매했다 그래도 뭐 이때부터는 살 수 있죠. 이때 사고 또 이때 사. 그럼 평당 여기잖아. 뭐 언제든지 팔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살 수 있겠죠. 그럼 또 이때 팔게 주고 여기 이 근처에서도 다른 매매법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주작은 안 맞으니까 이 종목도 뭐 이런 구간에서 할 수 있죠. 중간에 여기서 터쳐도 되고 뭐 여기서 터쳐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타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욕심이 내서 막 추격 매수하고 양봉 매수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음봉에 사서 팔 수 있어요.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게 이거 뭐 한 종목에서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질구레하게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것만 해도 큰 금액으로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20 종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종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금액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한 종목에 뭐 1%씩 사, 1%씩 사. 그러면은 100만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적어. 그러면 한 200만씩 사요. 200만씩 사도 평균 4% 사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4%씩 20이면은 80% 잡는 거고. 나는 좀 불안해. 위험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럼 좀 더 줄여서 사시면 되고. 그럼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사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나 그렇게는 재미없어. 나는 한 종목에 몰빵할래. 이래버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아니면 한 종목에 30%씩 담으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종목에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런 것도 언제 사시면 돼요. 이렇게 뭐 엑셀런트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1차 엑셀런트한 상승이 나왔느냐. 그리고 주봉상 얘가 1차 상승 다음에 2차 상승하고 3차 상승 중이냐. 2차 상승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차 상승은 위험해서 안 돼. 항상 1차 상승이나 2차 상승 하고 눌릴 때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1차 상승 나오고 주봉상위로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여기서도 한번 1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때 잠보면 돼. 일단 여기서도 이제 뉴스로 확인하면서 얘가 기대감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호재가 딱 터지는 그 순간 그 주식은 그 호재성 사실이 터지는 그 순간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해서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어떤 호재성 뉴스가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거다. 그럼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과연 그러면 바로 죽을 건지 아니면 2차 파동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차트 보시면 답이 다 나와.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이제 1차 상승인지 2차 상승인지 아니 3차 상승이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3차 상승이 아니면 홀딩 해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이게 1차 상승이죠. 그 다음에 2차 상승
그 다음에 여기가 3차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좀 위험한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이나, 여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구간, 아니면 뭐, 이런 구간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이런 구간도 나쁘지 않아요. 120평이 다음날 살짝 깨지긴 했는데, 다시 그 다음날 바로 올려쳤죠. 그러고 나서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런 주식은, 뭐, 120평이 깨져도 402평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402평에서 잡으시면 돼요. 일단 주봉상 3차 파동인지 아닌지 요거가 제일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기술도 보시면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횡보했죠. 횡보하다가 주봉의 볼린저 밴드 100하고 300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는까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상승폭이 크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뭐. 저점 대비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이 파동이 이제 엄청난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 세력이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그냥 쭉 빠질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앞으로 더 갈 거니까 이렇게 끌어올린 건데, 이거 끌어올린 거를 그냥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다 빠진대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안전빵은 11위평 밑으로 빠질 때부터 분할매수 하는 거예요. 이런 날 하락폭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는 512평 위에 한참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밀리잖아요. 이런 때는 제외. 512평 언저리에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갭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512평 근처도 못 가고 이렇게 쭉 밀리면 있죠. 이러면 512평의 이익도 커지잖아요. 이렇다고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 정도 딱 매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빠지면 한 번 더 잡을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 올라가나 한번 보면 저점 대비 고점 딱 찍으면 여기가 50% 구간이에요. 여기가 3분의 1 정도, 여기가 4분의 1 정도 가격이란 말이에요. 4분의 1 가격 밑으로 빠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50%에서 요 가격 사이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그런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시는 거예요. 네, 요 사이에서 반등을 주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기회를 내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식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르쳐 주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 수가 한 1000명 넘을 때, 그런 때 제가 이제 기분 좋을 때 한번 여러 가지 조건식이 있는데, 그런 조건식 중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해서 몇 개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조건식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오늘 것만 아니라 과거 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요거에서, 여기서 날짜를 일일로 바꾸시면 돼요. 음식 일일로 바꾸시면 전날에 걸린 게 어떤 게 걸렸나? 여기서 검색하면 되고, 또 일을 눌러. 그럼 그 전날, 2일 전 거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3일 전. 여기서 99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99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번 해볼까요? 90까지 한번 해볼까요? 되나? 90. 되잖아요. 그럼 검색해봐요. 그럼 이때는 217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럼 93일 전에는 어떤 종목이 걸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보시면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지금 돈을 못 벌었다? 말이 안 돼요. 실력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 저도, 최근에 이번 달에 처음으로 깨졌는데, 손실 났어요. 이번 달에. 그동안 한 1년 이상 수익 손해난 적이 없었는데, 그 까진 이유가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 안 부리고 살살 하면 무조건 벌어요. 못 버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손해 나고 싶어도 손해 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매수 하시면 손해가 나고 싶어도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항상 빠져나갈 분명은 한 번은 주더라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나면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있으면 또 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추천,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